삼교리그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4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경오일이 되겠고 일진 경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는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금,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 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합니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긴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지,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궁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낸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일간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하면 완철금이라고 했고요. 이 경금은 강철과 같다, 무쇠와 같다 또는 원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철을 연상하시면 좋겠고요. 말로 치면은 준마가 아닌 야생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생마는 길을 들여야지만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이 경금인 완철금, 강철, 무쇠는 화로서 단련해줘야 되는,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어떻다? 정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경금일간이 만약에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단단할 수도 있지만 경금 자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경금일간이 신약하다고 해서 신금처럼 부드럽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경금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기는 하되 어떻다? 작다. 그래서 1톤짜리 경금이 신왕하다라고 하면
1g짜리 경금은 단단하지만 작은 것이죠. 그래서 신약한 경금 그 크기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이 신왕하게 되면 역시나 정화 간목을 취용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만약 경금 일간이 약하다 작다라고 하면 약한 경금을 좀 도와야 되겠죠. 인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고 비경겁제로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경금,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 금의 특성상 인성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돕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입니다. 묘월. 자, 묘월은 인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목이 왕하지만은 포태법으로 금은 인월에 여기가 절지죠. 그다음 묘월에 여기가 절태지가 됩니다. 절태지는 포태법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되겠죠. 경금이 어떻다? 신약하다, 작다 이렇게 개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가 많아지게 되면 그 화는 경금을 녹여버려서 완전히 못 쓰게 될 것이고요. 금이 다시 목이 다시 많게 되면 목왕금결이 되겠죠. 그러면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이 매우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얻거나 비경겁제를 얻어서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인성인 토로서 경금을 생할 때는 천간으로서 무토는 안 되고요. 기토로서 생조해 줘야 되고, 지지로는 축토나 진토가 있어줘야 된다. 이건 뭐예요? 습토 물기가 있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습토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경우에도 이건 건토는 생금 불능하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 술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술토는 금을 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제일 중요한 건 묘월에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으로 토로 생할 땐 기토, 지지로 진토, 축토 정도가 금을 생할 수 있고, 지지로 사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여기가 장생처가 되지만 여기 사화는 화이기 때문에 뿌리를 둘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화가 경금을 극해버리면 오히려 통근한 것보다 그죠, 하나 주고 두 대 맞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화는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기토라든가 지지로 신유금 등의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로서 조구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묘월은 겨울에 이제 중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의 한기는 이미 다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묘월에 정리하면 묘월의 경금은 약한 금을 인성으로서 생해주거나 비경겁제로서 방조해 준 연후 경금이 튼튼해졌다라고 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묘월은 간목이 아니니까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아주 중화가 잘 된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특성, 월령 특성,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사주 8글자, 사주 8자가 그냥 막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있고, 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중화를 이루게 되면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제가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했죠? 왕쇠와 한열의 중화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왕쇠와 한열이 어떻게 중화됐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역시나 일간과 월력, 다음으로
약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올지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목, 음에 해당되는 목이죠. 그 다음에 양대 음의 관계.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역할도 하고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 금목 또는 금생수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경금일간이 묘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금이 월지는 목을 극하게 되겠죠. 금금목의 관계가 됩니다. 일간이 내가 극한다, 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기서 극해서 못 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내 소유물이 바로 내가 극하는 아극자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재성. 그래서 재성을 인기라고도 보고요. 재물로 보고요. 남자한테는 척까지 얘기하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색 잡기라든가 다재다능한 뭐 재능 같은 걸로도 이렇게 보게 취미생활 당연히 재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왕하게 되면 내가 너무 약하고 이게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재성으로 인해서 처처분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또는 쓸데없는 인기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안 좋은 역할을 안 좋은 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음으로 해서 아극자 재성이라고 보는데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양이 되게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죠. 요거는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그래서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음대음으로서 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격? 그렇죠. 정제격이 되는 것이죠. 단 묘월은 중춘으로서 목이 왕한 목왕절이라고 했고요. 목이 어느 정도 왕하냐?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제왕지가 되니 12개월 12달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한 시절이 바로 이 묘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신은 몸 신자 일간을 말하고요.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약 제왕이 되겠죠. 신약 제왕이 되는 것이고 다른 신약 제왕이 되는 것이고 또는 다른 말로 제다 신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너무 많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강할 때는 반드시 인비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비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비경겁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것이죠. 경금 입장에서는 토를 말하는 것이고 비경겁제는 나와 같은 것이니까 금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은 토금이 있어서 일간이 생왕해 줘야지만은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간의 특성상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보다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묘월 같은 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신금은 경금 신금은 일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왕한 재성을 갖다 이렇게 제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왕한 재성을 이렇게 무게 중심추를 갖다가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한 추를 더 올림으로 인해서 같은 무게 즉 같은 왕한 일간과 왕한 재성을 말하죠. 신왕 제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왕 제왕. 그래서 묘월의 경금은 일단 비경급제를 얻어서 일간이 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일간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어서 어떤 화?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을 기물로 만들어서 경금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단 묘월이기 때문에 묘목 가지고 정화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별도로 간목이 있어서 이 간목으로서 저 정화를 생조해 줄 필요가 있다. 병화는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병화. 제가 인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도 있어줘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묘월은 이제 한기, 겨울의 한기는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정화, 간목, 그 다음에 경금의 뿌리만 있으면 뭐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은 중요한 건 일간 경금이 신약하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이 인비를 얻어서 왕해졌다라고 하면 정화와 간목을 얻어서 경금을 기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요거 묘월의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정편제 혼잡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 이거는 정제라 하더라도 간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건 거의 편제격과 같은 그러한 편제격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제격의 제다신약한 구조가 완전히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오화를 봤습니다. 경오일중, 오중 정화가 또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여기서 뭐가 결여가 되어 있죠. 일간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재관이 너무 약해서 경금이 오히려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못 쓰게 만들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남자를 갖다가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체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20대에서 20대 아마 대학생 1학년 이런 애들은 군대 데리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체험 이런 거 시키면 잘할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유치원생 데리고 저기 특수부대 데리고 가가지고 뭐 시키면 군사교육 시키면 얘네가 못 따라가죠.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약해서 이 재관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연재 진토 인성이죠. 물론 이것이 습토가 아니기 권토가 아니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래도 경금이 진 하나에 생을 받는 것 가지고 이 왕한 재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시에서 반드시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묘월에 병화가 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자, 묘월에 간목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편관, 정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살혼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이걸 관살혼잡 된다라고 또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건 관살혼잡이 되지 않습니다. 관살혼잡이 되려면 일단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신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간이 어느 정도 지지에 뿌리는 두고 있어줘야 되는데 이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죠. 선생님 진토 있잖아요. 진토는 경금이 통근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냥 단지 토가 경금을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지 경금이 진짜 뿌리를 얻어서 이 일간 스스로가 왕한 것은 아니죠. 이건 오히려 제살태왕한 것입니다. 제살태왕이지 이거는 관살혼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정화는 그래도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라고 보지만 일간이 너무 약해서 이 정화도 좀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칠살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경금이 어떻게 된다? 소용된다 그래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좋아진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뜻일까요? 안 좋아진다. 녹아서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경금이 금이니까 금은 피부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관살이 화가왕에서 금이 이렇게 얻게 되면 피부 아토피 피부에 요즘 애기들 요거 있어서 고생하는 아이들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어렸을 때 혈액암 같은 것 이렇게 걸린 애기들도 있습니다. 요거 제 가까운 사람 딸내미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렸을 때 한참 뛰어놀 나이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한테 관살이 왕하면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신경 굉장히 예민하겠고 더 안 좋은 것 금상첨화가 아니고 사면초가로 더 안 좋은 것은 좌우충두되기 때문에 이 정화의 뿌리도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병자시를 선택한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술시는 그러면 좌우충이 안 되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술의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 술 중 신금에 통근할 수 있다.
있다 손 치더라도 오화하고 술하고 인, 오술, 삼합이죠. 근데 이거 인자가 없기 때문에 오술 반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오술 합이 되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왕해집니다. 좌우충이었을 때는 그래도 화의 뿌리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병정화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면 오술합이면 얘하고 힘이 한 3-4배 이상은 더 강해지겠죠. 거기다 대고 간목으로서 또 화를 생주해주면 경금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병자시도 안 좋지만 병술시는 3배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금이 소용된다.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말이 늦어요. 어렸을 때 뭐 좀 지나면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의외로 이게 발달 장애라고 할까요? 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가 이렇게 크는데 발육장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금순으로 가야 돼. 무조건 금순으로 가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이 사주가 그래도 발전할 수 있는 근건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축시가 되면 요거는 진토하고 축토는 둘 다 어떤 토? 습토이긴 하지만 진토하고 축토의 차이는 축토는 경금이 여기에 뭘 할 수 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뿌리를 통근할 수 있다고. 진토는 통근이 되지 않죠. 그러고 오의 뿌리를 둔 정화 2개의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축에 아무리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역시나 정화 2개, 오의 뿌리를 둔 정화 2개의 간목이 생하는 정화는 요거는 굉장히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행히 토를 얻었지만 역시나 금이 좀 더 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는 인오술 화국이었는데 요거는 오술 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오술 합이 되죠. 이것도 화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왕해지면 토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의외로 뭐가 문제가 된다? 토다 매금이 될 수가 있겠다. 간목의 토를 제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중간에 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극금도 되지만 역시나 화는 토를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이 무토는 오에 통근할 수 있죠. 진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묘리를 하더라도 이 무토는 약한 토가 아니다라는 거. 근데 기묘실은 좀 얘기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기토는 오의 뿌리를 뒀죠. 진의 또 뿌리를 뒀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아까 봤던 무토는 어떤 토? 왕토이면서 어떤 토? 이거는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매금시킬 수 있지만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생금 가능한 그러한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오와 진에 뿌리던 기토가 경금을 생해준다. 관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무인시가 아니라 기묘시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기토가 경금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지 재관이 왕한 것을 기토가 관인상생 해준다는 그러한 정도이지 경금 자체가 왕해서 권세를 누린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경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결을 얻었고요. 진토 2개를 얻었기 때문에 역시나 생을 받을 수 있지만 통근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나고요. 요 정도 되면 그래도 정화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거쳤다. 진중개수 2개도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아까 말했던 병자, 병술, 정축시는 좀 나름대로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는 낫고요. 병인, 기묘, 무인 기묘보다는 경진시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 근데 또 신사시는 얘기가 다르겠죠. 이거는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경금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4, 5 화가 너무 왕해져 있죠. 정화가 투출돼 있으면 경금은 금방 녹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금방 녹아버리고 경금도 이 왕한 제사를 갖다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4와 5와
정화가 있으면 이거는 살국을 형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약한데 제살태왕으로 바뀌었다는 보는 겁니다. 제살태왕한 사주로 바뀌었다. 신사시도 좋지 못하고, 만약 이렇게 되면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그 다음에 임오시도 재관이 너무 왕하죠. 임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 통제시켜준다 하더라도 진토에 뿌리를 둔 임수이기 때문에 세력을 크게 얻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임수가 정화를 끈다라고 한 개념이 아니라 임수로서 너무 뜨거운 화를 갖다가 온도를 조금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낫다. 오늘 중에서입니다. 뭐 사주가 엄청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틀을 갖춘 생시가 바로 이 갑신시가 되는 겁니다. 자, 묘월의 경금이 약한데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죠. 신은 경금이 통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근처 중에 하나죠. 신유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유금에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의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정화도 5의 뿌리를 두고 있죠. 갑목이 정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이 좀 왕한 그러한 단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경금 자체가 이건 통근을 얻었기 때문에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국세를 갖추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화운 가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수운 갔을 때는 화기가 좀 부족한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아까 언뜻 봤을 때 갑자시 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겠죠. 갑자시 때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겼는데, 뭐 신자합이 될 수도 있고 자진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좌우충은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자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남자가 좋을까, 아들이 좋을까요, 딸이 좋을까요? 저는 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가 무진대운데 토가 많아지는 것도 역시나 갑목이 토를 이렇게 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기사시 정도 됐을 때 화가 너무 많다라고 봤을 때 기토가 있고 신중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갑신시, 아들, 딸,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생시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